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불륜입니다. 2025년 8월 인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아시나요? 50대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를 들고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감춰온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불륜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2025년 4월 부산에서는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그 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미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추악한 모습을 목격해야 했고 가족 모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 한 법대 출신 남편은 반복적인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외도 상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하다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례는 더욱 참담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결국 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는 우리 사회가 직시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불륜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직장 동료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 경로가 훨씬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운동 동호회를 통한 불륜의 급증입니다. 러닝크루, 크로스핏, 등산 모임, 심지어 요가 클래스까지 건강한 취미 활동의 공간이 불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운동 동호회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고 오래 단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또 다른 건전한 취미라는 명목하에 배우자의 의심을 받지 않고 만날 수 있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의 외도 경로 중 운동 동호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2%에서 2024년 28%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외도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대화가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라는 핑계로 만나기 시작해서 관계가 발전한 것이죠. 익명 채팅 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학부모 카톡방에서도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기혼자 안전망 심리를 지적합니다. 스스로 기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고 결국 굴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감추고 있는 불륜 문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통계 함정입니다. 2025년 세계 불륜율 통계에서 한국은 상위 20개국 들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51%로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불륜이 적은 나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낮은 불륜율 통계는 은폐된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비교적 가족주의와 체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불륜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는 불륜이 만연하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둘째, 법적 공백의 문제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이 없으니까라는 안이할 생각이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륜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불륜과 관련된 행위들은 여전히 범죄입니다. 외도 현장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고 협박이나 폭행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적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불륜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각한 것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한 아이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 심지어 트라우마로 인한 각종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 미디어의 왜곡된 시각입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륜은 종종 로맨틱하게 포장되거나 흥미로운 소재로 소비됩니다. 이런 미디어 영향으로 불륜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되고 심지어 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통계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불륜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은 파괴되지만 사회적 낙인이나 명예실추는 우리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 새로운 출발이 상대적으로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불륜이 발각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심지어 친인척까지 사회적 시선에 시달릴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가혹한 사회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불륜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륜을 권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대한 접근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불륜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법적으로도 위자료 배상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만의 특수성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충돌에서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는 가족과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였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개인의 욕구와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재가 불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불륜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욕구 불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적 욕구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자존감 회복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받은 상처나 실패감을 새로운 관계를 통해 치유하려는 심리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셋째, 일탈 욕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릴과 자극을 추구하는 심리에 작용합니다. 넷째, 복수 심리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잘못이나 현재의 무관심에 대한 복수 불륜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다섯째, 중독성입니다. 한번 시작된 불륜이 끊기 어려워진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적 원인들이 불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서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제 불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충분히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륜을 당한 배우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배신감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자책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객관적으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극심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어디에 표출할지 몰라 더욱 괴로워합니다.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화를 내자니 가정이 더 파탄날 것 같고, 외도 상대에게 화를 내자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한 아이들은 애착 관계의 혼란을 겪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안전한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업 성취도 하락도 나타납니다.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집중력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불안정도 심각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자해나 자수 시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륜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이용이 막대합니다. 첫째, 의료비 증가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법적 분쟁 비용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생산성 저하입니다. 불륜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넷째, 사회 불안 증가입니다. 불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불륜의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불륜은 더 쉬워졌지만 동시에 발각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지 연인과 재회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명 채팅 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문을 숨긴 채 대화를 시작해 관계를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앱들은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까지 있어 증거인멸이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불륜을 쉽게 만들기도 하지만 발각하기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메신저 대화 내용, 검색 기록 등은 모두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증거들을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한국의 법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륜 자체는 더 이상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과 관련된 다른 행위들은 여전히 범죄입니다. 외도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은 당연히 범죄이고 재물을 손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외도 상대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보상하기 어렵고 파괴된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예방교육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건전한 가족관과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교육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계 유지, 갈등 해결, 소통 방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비부부 교육도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기관과 상담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역할도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로맨틱하게 포장한 것을 자제하고 불륜의 실제 후과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교육도 필요합니다. 반불륜이 직장에서 시작된 만큼 직장 내 건전한 인간관계 유지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시스템 구출입니다.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가족상담센터에서 다루고 있지만 불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부부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필수적입니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한 아이들은 특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상황별로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유를 더한 근본적 해결이 더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야 합니다. 불륜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 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제도 개선입니다. 불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지원, 생활비 대출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불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 내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불륜 문제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주인센터나 구청 차원에서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해결 방안은 기술적 해결책과 디지털 윤리 확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에서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하는 기능들을 제한하고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혼자임을 속이고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술적 도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만 상호 동의 하에 위치, 공유나 일정 공유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수집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확인 행위이고 어디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든지 건전한 부부관계 유지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안은 법적 제도의 보완입니다. 간통죄 부활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보다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불륜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 주변에 알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녀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 양육권 분쟁이 벌어질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정과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모든 불륜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한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부 상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받는 것이 창피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접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크샵, 가족 캠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가족 관계 안정을 위해 부부 상담비를 지원하거나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도 긍정적입니다. MZ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소통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 건전한 부부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배우자와의 정기적이고 솔직한 대화 시간을 갖기, 서로의 일정과 관심사를 공유하기, 갈등이 생길 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 디지털 기기함에 있어 투명성 유지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가족관과 성 가치관 교육하기, 가족 구성원 간의 열린 소통 문화 만들기, 정기적인 가족 활동을 통해 유대감 강화하기를 해야 합니다. 직장 차원에서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하기, 불건전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임직원들의 가족 관계 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불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하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기, 관련 법제도 정비하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불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 발전은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도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예방과 치료 방법도 개발될 것입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만혼과 비혼의 확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등은 기존의 불륜 개념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제화와 다문화의 진행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가족관과 결혼관이 섞이면서 새로운 갈등과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대 교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입니다. 불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족, 사회 전체가 꾸준히 노력해야만 건전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불륜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불륜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중심의 접근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불륜이 없는 사회, 가정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